여기에 대한 저항을 잘 볼게요. 일단 지금 조청상민수는 무역장정을 통해 가지고 외국 상인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대 자본들이에요. 이게 뭐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지금 대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거대 자본에 맞서려면 우리들 개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개미들이 연합을 해야죠. 그죠? 그래야 어떤 자본의 어떤 격을 좀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경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종의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모으는 거야. 모아가지고 주를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이제 나눠주면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 배분이 되고 이제 그러겠죠, 여러분들. 주식회사. 그런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본을 좀 크게 키우는 거야. 돈을 좀 모아가지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주식회사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회사다라고 합니다. 상회사. 상회사. 일종의 주식회사예요. 대표적인 상회사는 뭐가 있냐면 대동상회. 그 다음에 장통회사. 그 다음에 장통회사. (83년도) 뭐 이런 어떤 그 회사들이 80년대 지금 이런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나름대로 어떤 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상회사 있고.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으로 한번 가볼게요. 80년대 후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80년대 초반에 체결됐던 이 방공령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제한 곡물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 그 법령이 있긴 있는데 여전히 이 법령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곡물이 유출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방공령을 시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방공령이 드디어 시행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언제였냐면요. 80년대 후반이에요. 80년대 후반. 특히 89년도, 90년도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는데, 자, 이 방공령이 시행된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 함경도 지역과 황해도 지역. 황해도 지역. 이 지역에서 이제 크게 시행이 됩니다. 특히 89년도, 1889년도 이즈음에서 이 방공령이 좀 시행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 바로 이 지방관이 이 지역의 지방관이 주도해서 시행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방공령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저 방공령 조항이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이 방공령을 시행하려면 일본 상인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래. 사실 통보했어요.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 과정 속에서 어떤 지연 작전인가? 한 달을 넘게 그들한테 통보가 간 거야. 분명히 한 달 전에 통보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저들이 이거 조약 위반이다 라고 해가지고 배상금을 지불하라 라고 해서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어쨌건 이 80년대 후반에 바로 이런 그 방공령 시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그 곡물 주권 이런 것들 좀 지켜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갑오을미개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은행들이 설립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지잖아. 갑오을미개혁에서 여러분들 특히 이 갑오개혁에서 여러분들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지잖아. 세금을 이제 뭘로 낸다?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세금을 돈으로 낼 때 그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은행. 지금도 여러분 세금 은행에서 받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은행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갑오을미개혁, 어떤 조세 급납화 이런 것들이 영향 속에서 이런 민족 자본들, 이 은행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어떤 은행들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또는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의 어떤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은행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은행, 조선은행. 네, 이게 이제 96년도. 갑오을미개혁 94년, 95년이잖아요. 이 영향 속에서 이제 이런 은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성은행, 이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그리고 또 어떤 은행이냐면 천일은행. 이 천일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90년대 후반 이런 은행들이 지금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은행들의 역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신한은행 뭐 이런 은행들과 이제 쭉 그 역사가 연결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은행 설립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떤 저항의 의지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그 변화에 어떤 대응하려는 이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이 은행들 이게 지금 굉장히 돈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백동원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은행 자본들이 어떻게 될까요? 메가트 화폐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놓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야관 파천이란 말이에요. 야관 파천이 되면서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막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전개됩니다. 이게 바로 이권 수호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던 그 대표적인 조직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네,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이제 뭘 열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만민공동회 열잖아요.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독립협회는 여러분들 이 옆에 있었던 상권수호 운동과도 연결이 돼요. 예, 그대로 연결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 독립협회 이권수호 운동의 결과 어떤 일들이 있었다? 예, 바로 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보면 돼요. 전령도조차 이거 막아냅니다. 막아내고요. 그다음에 한러은행 네, 이것도 막아냅니다. 한러은행 폐쇄시킵니다. 네, 이런 모습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이 민의 어떤 그 힘을 좀 믿어야 될 마지막 기회다라고 했는데 결국 고종은 뻥 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나눠진 게 아니라 또 상권수호 운동이 있어요. 이 상권수호 운동이 나오게 됐던 그 이유는 아시죠? 바로 이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예, 바로 외국 상인들이 마음껏 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상인들이 이제 못 살겠다. 내지부에 강화되니까 못 살겠다. 지키자라고 이제 전개됐던 그 상권수호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상권수호 운동을 주도했던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한국중앙총상회라는 조직입니다. 한국중앙총상회 라는 조직인데 이 한국중앙총상회가 그럼 이건 누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조직인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시전상인들.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특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왜 그 정조 때 왜 신해 통공에 의해 가지고 뭐 금난 정권이 철폐되어서 좀 타격을 받기도 했죠. 그죠? 근데 이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외국 세력에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다 독립협회와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력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이 배경은 뭐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건 한번 제가 줄을 라인을 한번 좀 그어드릴게요. 바로 이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출발. 바로 여기서부터 이 외국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런 상권수호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저항을 하냐면 문 닫아요. 철시투쟁. 문 닫으면서 이렇게 철시투쟁하는 이런 모습들로 저항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권수호 운동과 상권수호 운동의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처절히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배웠던 거예요. 바로 이 황무지개간 요구 대한시설 강령을 통해서 황무지개간 요구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이게 이제 애국개봉 운동에서도 보였잖아요. 경제구구 운동에서도 이제 같이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들. 복습하는 거. 어떤 조직이었죠, 여러분들? 보안회였습니다. 보안회. 보안회. 그리고 또 어떤 조직이 있었죠, 여러분들? 농광회사가 있었습니다. 농광회사. 이런 어떤 그 조직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바로 막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이게 황무지개간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요. 을사늑약 끝나고 이제 1907년 정미 7조야 그 체결하는 아주 이 어수선한 어떤 이런 시기 속에서 전개된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외세 침탈에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일본에 너무 기대고 있다. 일본의 어떤 차관 같은 거 빚을 너무 많이 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만 우리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런 주권을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자라고 전개됐던 운동이 뭐냐면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그 나라빚 1,300만 원 돈. 나라의 빚 1,300여만 원. 이거를 갚읍시다 라는 건데, 자,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서상돈 이라는 인물이고요. 중요한 게 있어. 이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지역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역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구예요. 이건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920년대도 바로 이런 운동이 전개가 돼요. 이런 운동이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로 연결되면서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경제 구구운동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운동이 뭐냐면 그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물산장려 운동. 이거는 뭐냐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1920년대. 그 물산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이 시작된 곳은 평양이에요. 전국 확산된단 말이야.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예요. 대구에 출발해가지고 전국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중요해. 시험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운동들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줘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가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나라빚 갚자는 운동이잖아요. 진짜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뭐 금가락지면 몸에 다 갖고 내와서 그 빚을 갚자는 그 운동에 동참해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IMF 터졌을 때 왜 금모기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모기 운동할 때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또 우리는 하나로 이제 뭉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없다면 그걸 시도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학습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들 학습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게 역사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 침탈,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경제 침탈 속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대응하려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면으로 이 문화의 수호를 해냈을지 그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